이 시간은 감염성 뇌질환과 뇌졸중 종양입니다. 감염성 뇌질환 하면 가장 기억나는 게 수막염, 뇌염, 뇌농양이 있겠죠. 수막염은 수막이나 뇌와 척수에 있는 막의 염증, 지주막과 연막에 호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수막염은 세균성 수막염과 무균성 수막염으로 나눌 수 있으며, 세균성 수막염은 두통, 세약, 오한, 발열 및 경부, 경직 등을 호소하고 의식 상태의 변화, 오심, 구토, 진압력 상실, 광성 공포증이 발생합니다. 체온 상승과 맥박과 호흡이 증가되는 혈압은 정상이죠. 경부 강직이나 컬링 사인 양성, 브로진스키 양성이 뇌막 자극의 3대 증상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가장 잘 알아둬야 할 경부 강직, 커닝 사인, 그 다음에 브로진스키 사인, 이게 양성, 3개가 양성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바이러스성 수막염은 두통, 발열, 눈부심과 목 경직 증상이 나타나며, 뇌의 침범하는 증상은 특별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단검사는 뇌 척수의 검사, 연료면역, 전기이동법, 중화효소 연쇄 반응에 의해 진단되면 뇌 척수의 검사상 포도당은 정상이지만 정상으로 맑거나 변화가 없습니다. 뇌염은 뇌 척수의 검사에서 단백질이 높고 포도당이 굉장히 낮습니다. 기억해 두어야겠죠. 광범위한 항생제를 즉시 2주 동안 정맥 주입해야 되고요. 예방적으로 항경련제를 투여하며 마약성 진통제와 고삼성 제제인 마니톨과 스테로이드, 해열제 등을 투여합니다. 마지막 뇌농양은 뇌 실질의 여러 종류의 세균, 진균, 원충류 등의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국한된 화농성 질환으로 유황돌기에서 가장 흔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유황돌기에서 발생한 감염성 질환하면 뇌농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이염, 부비동염, 치아 감염으로 발생하며 비간접적인 전파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유황돌기염이 가장 흔하고 아까 말한 대로 뇌에 직접적인 원인균이 침투하거나 신체 다른 부위로부터 감염 전파, 국소 감염의 전파에 발생하며 염증 발생 2주 후에 피막을 형성해서 전두엽과 축두엽, 손해에 호발하게 됩니다. 뇌농양의 증상은 사실 수막염과 뇌염과 가장 비슷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만으로 질환 수막염인지 뇌염인지 뇌농양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잘 알 수 있는 뇌 척수의 검사에서 단백질량, 포도당량 이런 것을 수치를 가지고 검사 결과에 따라서 진단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증상이 경부 강직이나 컬링, 브로진스키 사인인 뇌막 3대 증상이 나타나면 수막염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수막염의 진단은 앞에서 말했죠. 뇌 척수의 검사, 두개골 엑스레이 검사, 혈액 검사, CT, MRI 등을 진단하는데, 뇌 척수의 검사에서 단백질이 높고 포도당은 낮습니다. 수막염의 경우에 광범위 항생제를 즉시 2주 동안 정맥 주입해야 되고, 예방적으로 항경련제를 투여하고 마약성 진통제, 고삼투성 제제, 마니톨, 스테로이드, 해열제 등을 투여합니다. 이런 것들은 뇌염도 똑같죠. 바이러스성 뇌염 치료를 위해서 조비러스나 비라에이와 같은 항바이러스 제제를 정맥 주입하고 진통제, 스테로이드, 항경련제를 투여합니다. 침상 머리를 30도 정도 상승하고요. 활력 징후 측정을 하고 뇌압 상승의 증상을 관찰해야 합니다. 뇌압이 상승되는 경우에는 조용하고 안전한 환경, 발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기구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뇌염의 경우에는 뇌 척수의 검사에서 단백질 수와 백혈구 수가 증가되지만, 수술 전에서 수술 후에 3에서 4주 충분한 항생제를 투여해서 외과적 배익을 통해서 치료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막염과 뇌염, 뇌농양에 대한 전반적인 원인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잘 알아야 할 뇌 척수의 검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에 대해서 정리해 두었으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을 수막염 진단명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증상을 이야기하고 어떤 간호를 해주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증상을 정확하게 알아둬야겠죠. 그럼 다음 중 뇌막염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어떤 걸까요? 우리 5초 드리겠습니다.
글저 티넬 쌓이는 수근터널 증후군 증상으로 손목 부위에 정중신경을 가볍게 두드렸을 때 3개 반 정도의 손가락으로 저림감이 나타나는 증상이 티넬 사인입니다. 펠렌 사인은 손목을 90도로 구부렸을 때 뒤로 이렇게 뒤집어 깠을 때 양손을 마주한 채 50도 정도 유지하고 무감각이나 통증이 발생하면 그쪽이 수근관 터널 증상이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근관 터널을 말하는 검사 방법은 티넬과 펠렌 사인 2가지가 있죠. 트루진 사인은 팔의 상부에 혈압기를 감아서 압력을 가하고 손목을 꽉 조였을 때 수분간 순환이 억제돼서 손이 굴곡되는 저칼슘 혈증 증상을 나타내는 증상이고요. 코벤스키 사인은 안면 신경 부위를 가볍게 쳤을 때 안면 근육 경련이 나타나는 거, 브로진스키 사인은 목을 굴곡시켰을 때 고관절이나 무릎의 관절이 나타나는 내막 자극 증상. 그래서 3대 증상이 뭐였죠? 컬링, 그 다음에 경부 강지, 브로진스키, 이렇게 3대 증상을 알아야 합니다. 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 27번 문제입니다. 심한 두통, 발열, 목의 경직 증상에 호소하며 병원에 내원한 대상자로 뇌척수의 검사 결과 다음과 같이 제공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뇌척수압이 220mm H2O, 혼탁한 색깔, 포도된 감소, 단백질 증가, 림프구가 7,000개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5초 동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세균성 뇌막염을 의심해야 합니다. 두통, 세약, 발열, 경부경직,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컬링사인, 브로진스킨, 경부경직이 대표적인 증상이었죠. 뇌척수의 소균산 색이 혼탁하고 뇌척수압이 급상승하고 포도당은 저하가 되면 단백질이 상승되는 결과를 보입니다. 림프구는 10개에서 한 10,000개 정도로 확인할 수 있으며 배양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강몸의 항생제를 투여하고 배양 결과가 나온 후에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해서 효과를 보일 수 있을 때까지 24시간간 격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질병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머리를 들어 올리는 행동을 피하고 뇌압 상승을 위해 ICP 상승을 위해서요. 뇌부종 감염을 위해서 삼투성 이뇨제 마니토를 투여하고 수분 균형을 위해서 플루이드를 충분히 주고 강성 공포증이 있을 경우에 방을 어둡게 유지해서 환경 자극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뇌막염의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5번입니다. 답은 배양검사 결과 나오기 전까지 광범위한 항생제를 투여한다가 됩니다.